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또 최예린입니다. 왕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만 왜 이래? 예, 오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뉴스시에서 나스닥이 12년 내, 아니 거의 13년 내 최고치까지 올라갔었다고 하는데, 우리 증시는요, 잠시 후에 보겠지만 하락합니다. 아니, 같이 올라도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도 갈 길이 먼데 오늘 같은 날 뒷걸음질 치다니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내일은 또 옵션 만기일이고요. 물론 금통의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지만 금통이 이벤트까지 기다리고 있고 그 전에 버냉키 입이 열리게 됩니다. 이래저래 경계감이 뉴욕 증시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버냉키에 대한 경계감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지만 우리는 일단 오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섹터가 있으니 바로 2차 전지 섹터가 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역시 보여드리겠지만 탑픽주를 일진 머티리얼즈라고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은 좀 바쁘시다고 해서요. 안타깝게도 내일 전화 연결해 볼 텐데 이렇게 좀 들썩일 때 오히려 한 템포 쉬어가고 그 다음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내일 특별히 2차 전지에 관련된 테마 왜 일진 머티리얼즈를 탑픽으로 보시는지 이유까지 바로 이 시간에 파헤쳐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별론데 2차 전지만 주목을 받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나스닥에 집중해서 보시면요. 중간줄에 나와 있죠. 3,500선을 넘겼습니다. 3,504.26. 바로 이것이요. 0.56% 오른 것에 불과해 보실지라도 12년 9개월 내 최고치가 되겠습니다. 잠깐 제 차트 보시겠어요? 자, 이것이 이제 주봉인데요. 이렇게 12년 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다우와 S&P 500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5월 달에 있는 고점을 벗기려면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다우도 이내 15,300까지 왔고요. S&P 500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1,687선 고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상 이 1,650선에만 안착할 수 있다면 그 얘기는 곧 오늘 밤 버냉키 이벤트에도 안 밀리고 지수가 잘 버틴다면 역시 5월 고점을 금방 벗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트가 중요한 것이요. S&P 500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5월 고점 찍었죠. 그 다음에 6월 마지막에 아주 가파른 눌림목. 정말 힘들다라고 하면서 6월 FOMC 6월 19일 이후에 이렇게 망가졌던 차트가 거의 사실상 V자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라는 것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한국 증시 볼 텐데 전혀 다른 흐름이거든요. 자, 유럽도 같이 좀 올랐습니다. 사실상 거의 한 달 내 최고점이었다고 하는데 역시 2% 이상 오른 것도 있었을까요? 한번 마감가 주요 증시만 추려서 보겠습니다. 1% 안팎으로 오른 것이 가장 많이 오른 정도이군요. 영국이 0.98, 독일이 1.12, 그리고 프랑스가 조금 따라가는 정도로 0.5% 올랐습니다. 어떤 재료가 있었는가? 사실은 나쁜 재료도 따지자면 많았습니다. 국제가 지표는 없었지만요. IMF가 지난 4월 달에 전망을 한번 하고 7월 달에 수정 전망을 했습니다. 세계 경기에 대해서요. 근데 안 좋아질 것 같다라면서 내렸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 정도로 내다봤었는데 지난 4월에는요. 석 달 뒤인 7월 달 보고서를 내면서는 3.1% 정도로 내렸습니다. 내년 성장 전망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은 폭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유는요. 신흥국 쪽에 뭔가 모멘텀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선진국 쪽은 괜찮은데 신흥국 때문에 세계 평균이 깎였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신흥국은 우리 증시도 포함이 되지요. S&P 쪽에서요. 이탈리아 신용 등급을 BBB 플러스에서 BBB로 강등시킨 안 좋은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만 당장 유럽도 올랐고요. 뉴욕도 사상 최고치. 나스닥이 그렇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안 좋은 재료를 모두 딛고 오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알코아가 출발을 좋게 시켜줬었죠.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었는데 결국에는요. QE 논란이 있으면서 6월 말 아주 가파른 그런 눌림목을 만들었지만 이제 결과 돌아보니 눌림목이었던 거죠. 하지만 QE 축소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가 계속 잘 나오니까 고용이 좋아도 별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나올 때부터 감을 잡으셔야 됐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 실적도 의외로 괜찮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에 대한 베팅 그리고 기업 실적에 대한 베팅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QE 축소 논란이 시장 리프트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뉴욕은 사상 최고치를 그렇게 그려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지, 우리만 힘든지 아시아 증시 분위기 보고 우리 증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니케이가 나오고 있네요. 사실상 급등 이후에 약간 지금 숨 고르는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4,500 라인, 480 라인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큰 흐름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중국장인데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모습 한번 볼까요?
네, 상해종합지수는요, 지금 소폭이지만, 오르고 있네요. 0.1% 정도이고, 어제 종가 대비는 3.5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어제는 물가지수가 나왔었죠.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많이 뛰었었고, 이것이 이제 우리 증시로서는 기관의 매수를 불러들이면서 소폭이지만 우리 증시가 어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토대를 중국 쪽 지표가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미국 쪽하고는 너무 다르게 돌아가는 우리 시장이라 중간에 철석하고 걸리는 중국 쪽에서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또 그런 중국의 지표를 또 한 가지 발표했더군요. 바로 6월달 수출과 수입, 수출입 무역 수지가 그것이었습니다. 별로 지표는 안 좋았는데도 중국장이 그럭저럭 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달 수출은요,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3% 감소했고요. 수입도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0.7% 감소했습니다. 예상치는 얼마였냐고요? 수출은 4%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8% 정도 늘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아니, 최소한 한 4%, 8% 늘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3% 혹은 1% 좀 안 되게 다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수출입이 이렇게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줄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면서 무역 수지 자체는 보시는 바대로 거의 예상치 부합하거나 오히려 예상을 좀 웃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어쨌거나 중국에서 최근에 계속 세계 IB 대형 은행들이요, 중국의 경기 둔화를 계속 걱정하면서 계속 안 좋다 수정 전망을 했었었죠. 안 좋게요. 하향 조정하면서. 이 같은 이제 2분기 혹은 3분기, 4분기 이렇게 수정 전망 속에 이런 수출입이 아마 다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중국이 바닥권을 헤매고 있는데 차트 잠깐 보시죠. 네, 중국 증시가 이렇게 지표가 좀 간간히 좋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2차는 크게 뛰어넘지 못하는 것은요, 전체적인 모두 종합적인 성적표인 경기 둔화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요. 이것이 모두 녹아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수출입 지표가 하루 안 좋아졌다고 한들 더 이상 시장이 빠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상 중국 지표가 호주 달러에 영향을 주고요. 이것이 곧바로 원달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오늘 1139원 정도 하면서 2원 70점 빠지고 있죠. 자, 어제 어땠습니까? 어제는 10원 이상 급락했었죠. 그 전일에는 10원 이상 급등했었고, 한번 급등락이 있어서 제자리로 돌려놓은 상황에서 오늘은 버냉키 의장의 입이 열리기 전에 일단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잠깐 흐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원달러 환율 차트가 되겠는데, 분봉을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1140원대 정도에서 소폭 오르내리며 보합권에서 등락이 있었었는데, 중국 지표가 나오기 전부터 일단 하락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그러다가 중국 지표 수출입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낙폭을 다시 줄였고요. 그러다가 다시 중국장도 잘 버티고 하니까 다시 그대로 낙폭을 좀 키우고 있긴 한데, 그래봤자 1138원대를 크게 깨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해봐야 1138원 정도이고요. 많이 올라가봐야 1142원. 이 정도 레인지에서 오늘 달러원이 움직이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밤 버냉키 의장의 연설 및 FOMC 의사로 공개가 되겠죠. 네, 이번엔 더 중요한 우리 코스피의 흐름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얼마나 하락하고 있을까요? 일단 제 옷도 파란색, 코스피도 파란불. 1826포인트입니다. 어제 종가보다 3포인트 내렸고요. 어제 중국 지표가 좋아서 기관이 웬걸 사더니만 1830 정도를 겨우 맞춰놨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또 밀리고 있습니다. 분봉 한번 보시겠는데요. 사실상 고점 대비 지금 현재가는 한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고가는 시가였군요. 시가가 조금 괜찮았었는데 그 뒤로 계속 밀렸다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한때 이미 빠르게 하락 반전이 됐었습니다. 한 9시 30분 구간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물론 상승 전환도 했었죠. 하지만 다시 하락 전환하는 모습 별로 좋지 않습니다. 상승 전환을 한번 해내면 이것이 이제 힘이 돼서 또 쭉쭉 올라가 줘야 될 텐데, 그것 또한 여의치 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지표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옵션 만기 하루 전인데요. 수급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팔죠. 오늘까지 6거래 연속 파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 600억 정도 순매도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이런 날 꼭 기관이 팝니다. 기관 물론 어제는 중국 지표가 괜찮으면서 오후장 들어 약간 사는 모습이 있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것마저도 기관의 행태가 최근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장중에 힘들게 해놓고서는 막판에 조금 사는 모습, 장중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기관이죠. 옵션 만기 하루 전이기 때문에 선물 쪽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사실상 많은 것이 시장의 발목을 단단히
단단히 붙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3,500계약 이상 매도입니다. 이것이 이제 10시 구간 정도에서 제가 집계해 보니까 3,000계약 정도 매도가 이미 나왔었고 거기서부터 매도가 줄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도 지금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시간대별로 보시면요. 3,000계약 이상을 지금 계속 3,500계약까지 오히려 매도 폭을 늘리면서 유지하고 있죠. 안타까운 부분은요.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 한번 5,000계약 이상 매도가 7월 5일에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선물 쪽은 매수 기조가 조금 연속적으로 나오는 듯 싶더니 다시금 이번 주 들어 이어졌던 매수가 끊기고 오늘 옵션 만기 전날 이 앞에 샀던 물량을 산술적으로 모두 뛰어넘는 매도가 다시 나오면서 그 얘기는 곧 다시 말해서 5,000계약 이하, 5,000계약 이상 매도했었던 지난주 후반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기관 쪽에서는 선물 쪽 매수로 같이 방어를 좀 나서주고 있지만 역시 여의치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1820선 중반까지 밀려 있고요. 이번엔 코스닥의 모습인데요. 코스닥까지도 같이 좀 하락 전환됐다가 빨간불 들어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도 왔다 갔다 하는 중간인 것 같은데요. 520선에 정확히 걸쳐져 있죠. 코스닥의 520이 어쩜 이렇게 안착하기 어려운 지수대가 돼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장중 흐름 코스닥은 뭐 별로 재미는 없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등락이 계속 이어졌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아주 좁은 폭을 크게 그렸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고요. 518선 이 정도에서 역시 하락 전환까지 됐었죠. 어제 한 519포인트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520선 위쪽에서 출발했습니다만 곧바로 하락으로 꺾이고 다시 역시 시가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만 유지가 여의치 않은 구간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역시 코스닥도 빨간불 유지가 급급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의 흐름입니다. 코스닥 역시 수급이 양 매도로 지금 꼬여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일에는 외국인들이 오래간만에 들어왔지만 문제는 기관입니다. 기관이 계속해서 오늘 20억밖에 순매도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기관은 지금 연일 한 4일, 5일 코스닥을 단 한 번도 사지 않고요. 이 기관 속에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연기금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기금도 최근에 코스닥을 계속 외면하고 있고요. 오늘은 또 어제 샀던 외국인들이 기관보다 한 7배로 더 많이 팔고 있죠. 예, 기관이 많이 팔지는 않지만 매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외국인도 어제 믿어보려 했던 주체였으나 오늘 다시금 배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겠습니다. 개인만 오늘 코스닥에 매수가 들어가네요. 자,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코스닥의 흐름을 좀 보여드렸고요. 이번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습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만기 하루 전날 삼성전자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요? 0.5% 정도 오르는군요. 예, 뭐 어제도 소폭 반등, 오늘도 추가적인 반등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좀 먼저 보고 갈 필요가 있겠어요. 자, 삼성전자 지금 강보합 정도로 올라오고 있고 일단 100일 한 4만 원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매수 상위 종목에 매수 상위 창구에 누가 보이죠? 네, JP모간, 크레딧 리온에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UBS 모두 네, 외국계입니다. 오늘 외국계가 좀 사서 올리는 것도 같지만 이 매수 창구가 꼭 그 매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수급을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저가 매수 타이밍일지는 몰라도 오늘 외국인의 매수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이번엔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분위기 더 보고요. 특징적인 2차 전지 섹터까지도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금은 처음 판을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삼성전자 외에 다른 어떤 종목들이 선전하고 있을지요. 자, 현대차 그리고 포스코, 기아차 모두 빨간불입니다. 언젠가부터 포스코도 조금씩 올라옵니다. 잠시 철강주도 준비했으니까 흐름을 같이 보겠고요. 모비스가 좀 안 좋아요.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렇게 엎어진 쌍바닥을 다시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오늘도 2.5% 밀리면서 다른 차와는 조금 다른 행보를 안 좋게도 그려내고 있습니다. 수급이 역시 꼬인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28,000원대 아까 유지하는 거 잠깐 보여줬었는데 뭐 450원 정도 빠지지만 28,000원 언저리에 있습니다. 그래도 반등 시켜놓고 약간 눌리니까 다행이네요. 신한지주 최근에 흐름 좋지만 오늘 BS금융지주는 좀 많이 눌린 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다시피 금융주 내부에서도 차트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업종 내 차별화를 주목하셔야겠습니다. 한국전력이 1.3% 정도 올라오지만 여전히 27,000원대 머물고 있는 모습, SKT도 LG화학과 함께 1%대 동반 내림세군요. 2차 전지 보겠습니다. 삼성 SDI 대장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삼성 SDI가 한 3% 정도, PNT가 4% 이상 오르고요. 세방전지는 좀 빠집니다만 아스트라스픽스는 또 2% 정도 오릅니다. 오늘 톱텍은 좋은 증권가의 호평도 나왔었는데 일단 상승폭이 약간은 줄어있는 것 같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것이 이제 보합권이긴 한데 사실상 탑픽주가 아닐까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진 머티리얼즈를 탑픽으로 보고 있는 전문가를요. 내일 특별히 이 시간에 전화 연결해서 왜 이 종목이 이 가운데 가장 좋아 보이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겠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다고 별로
별로일까요? 2차 전지 바람이 이는 이유까지 한번 내일 이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는요, 오늘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삼성 SDI 잠깐 분석이 나온 것을 공유해보면요. 자, 차트가 일단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삼성 SDI가요, 대량 매수가 좀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왔던 경험이 5월 말 이때 있었었고요. 또 한 번에 또 이때 있었었죠. 근데 이때마다 막혔던 구간이 있습니다. 한 3번 정도 막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14만 5천 원, 더 이제 조금 더 여유 있게 본다면 한 14만 6천 원 정도 라인대에서는 언제나 막혔던 삼성 SDI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어떤 박스권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는데 61선 정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 약간 21선이군요. 눌렸을 때 매수해보자라는 의견도 있긴 한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박스권이 완전히 뚫렸을 때 좀 비싸더라도 이때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막혔던 그런 매물대 지금 삼성 SDI는 진입하고 있는데 오늘도 약간은 윗꼬리가 달리죠. 시장 상황과도 연동되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지만 일단 수급은 현재 좋습니다. 2차 전지 바람이 왜 이렇게 부는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혜로는요. 일단 지금 전기차 시장이 된다고 하죠. 제가 테슬라 얘기도 1분기에 한 5,000대 팔았다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의외로 전기차가 정말 대중들에게 팔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전기 이 수요가 지금 바닥이 나다 보니까 대량 그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를 건물 한 3층 이상 된다면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이쪽 법안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삼성 SDI는 최대 수혜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겠고요. 오늘은 보합세로 보이지만 일진 디스플레이도 내일은 설명 들어보겠지만 오늘 차트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제 사실상 거의 상한가 가는 줄 알았죠? 물론 종가상 11.6% 정도만 오르고 말았지만 오늘 추가 상승하면서 사실상 어제 상한가 이상을 뛰어넘으며 오늘 장중에 또 한 번 신고가를 내고서 지금 보합권 정도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상승폭이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PN텍입니다. PN텍 이 종목은요, PNT죠. PNT 종목이 오늘 사실 상승폭은 더 큰데 오늘 역시 갭 상승하고 추가 상승을 좀 시도했었습니다만 추가 상승분을 지금 다 토해내고 갭 상승한 시가 부분 정도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이렇게 급등 12.57% 급등하고서 오늘 4% 정도 추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요, PNT를 탑픽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시간에 있었었는데요. 그분은 9,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놓으셨고요. 오늘 윗골이 달린 게 오히려 매수 찬스가 됐다면서 현재가 정도의 매수도 괜찮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습니다. 네, 전력을 좀 사용을 줄이자라는 의견들이 많죠. 전력 지금 수급 경보가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실내 온도 28도 더우시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력난 때문인데요. 스마트 그리드 테마가 아직까지 견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역시 포스코 ICT를 위시한 스마트 그리드 테마 오늘 불고 있는데요. 역시 보합권이지만 최근의 상승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은 따로 차트를 열지 않겠고요. 삼화전자, 삼화전기 이쪽도 ESS 때문에 아주 좋은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데 어제 조용히 상가 같더라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급등하고 있고요. 옴니 시스템도 다시금 2%대 상승하면서 스마트 그리드 테마가 오늘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력, 2차 전지, 스마트 그리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자동차입니다. 아까 현대모비스는 좀 약했었는데요. 현대차, 기아차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타이어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타이어는 2분기 쪽 실적 전망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넥센 타이어의 진행이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보시면요. 이 박스권의 상단을 훨씬 뛰어넘는 오늘 양봉이 좀 약한 듯 보이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약간 더 센 양봉이 나왔으면 하지만 오늘 흐름도 괜찮고요. 금호 타이어도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죠?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가 조금 눌리지만 한국 타이어는 오늘 또 신고가를 내면서 역시 좁은 박스권을 뛰어넘는 이런 흐름이 타이어 쪽에서 자동차 완성차보다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철강입니다. 포스코와 세아베스틸 그리고 현대 하이스코어 등이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1% 오르죠. 하이스코어도 이제 3% 정도 오르고요. 현대제철도 어느덧 6만 한 4천 원 정도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자, 포스코를 한번 띄워볼까요? 차트를요. 자, 이런 종목들이요. 최근에 기관의 매집이 계속 있었습니다. 기관 매집 이후에 바닥을 충분히 찍고 포스코의 경우에는 28만 한 6천 원대에서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온다는 거죠. 이 구간 동에서 기관의 매집이 있었었고 세아베스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종목들 이제 오늘 약간 음봉으로 진행돼서 이 종목은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현대 하이스코도 한번 볼까요? 사실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하이스코는 좋은 전망들이 있죠. 이것 보십시오. 하이스코는 굉장히 좀 빨라 보입니다. 6월에 눌림목 7월에 약간 페이크성이 있었다가 곧바로 6월 고점을 넘기는 그런 흐름으로 하이스코는 빠르게 상승세를 띠고 있네요.
네, 시장의 어떤 축에 사실상 오늘 2차 전지가 부각되기 이전에는 차와 누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조선이 있었습니다. 조선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 잠깐 그냥 스캐닝하는 정도로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늘 같은 날도 소폭이지만 추가 상승하는데 4천억대 정도 추가 수주 소식 오늘 낭보가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많이 안 올리죠? 조선주는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찰실현 매물이 가파르게 쏟아지는 현상이 다행스럽게도 없습니다. 나머지 종목 더 보죠. 그 다음에 준비한 것은 특징 종목들이 되겠는데요. 오늘 미디어플렉스가 한가에 들어가는 등 영화주들이 힘든 날입니다. CJ, CGV도 4%, 미디어플렉스가 한가, 그리고 J콘텐트리가 마이너스 2%. J콘텐트리는 메가박스 갖고 있는 쪽이죠. CJ, CGV는 말 그대로 CJ, CGV고요. 미디어플렉스는 영화 배급사인데 오늘 한가 들어갔습니다. 미디어플렉스를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차트 열겠습니다. 네, 상반기 대박주였죠. 뭐 대박 아닌 대박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이렇게 선전한 것이 한 7월 초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빼고도요, 계속해서 선전 이어졌습니다. 급락 흐름이 없었었죠. 한번 이렇게 찰실은 매물이 나오고도 기간 조정 옆으로 붙이면서 차트 버텼었는데 오늘 엄청난 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추세를 시작했던 거래만큼은 아니지만 만만치 않은 거래량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지금 매도 잔량이 쌓여있고 외국계 중심으로 매도가 엄청난데 아마 61선까지는 기다렸다가 생각해보고 투자를 결정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신규 매수자도 일단 지금은 매수 금지입니다. 신규 지금 매수가 훨씬 적은 것 같습니다. 매도 잔량이 충분히 훨씬 더 크면서 하한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걸 보면요. 미디어플렉스만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오늘 영화 쪽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든 게 바로 CJ, CGV입니다.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 오늘 개장 전부터 국내 증권사 리포트가 쏟아졌더랬죠. 그러면서 오늘까지 무려 4거래일 연속 밀리고 있는데 CJ, CGV도 차트 보면 참 암울합니다. 이렇게 이제 조용히 밀리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한번 보실까요? CJ 그룹주로서 같이 묶이면서 좀 어려운 흐름도 있었었고요. 무엇보다 이 좁은 박스권을 오늘 드디어 아무리 봐주려고 했어도 오늘 박스권을 확실히 이탈했죠. 그것도 장기 이평선을 깨면서 약간 갭을 동반하면서 밀렸습니다. 벌써 4일째 음봉이라는 거, 수급도 꼬였고요. 오늘 무엇보다 어닝 시즌에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어려워서 밀리고 있습니다. 네, 동양건설 등을 포함한 동양건설주도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동양건설을 일단 M&A 매물로 나왔는데, 예, 지금 뭐 매각 본계약 입찰 소식 때문에 급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양그룹주 가운데 여러 가지 뭐 동양건설, 또 동양시멘트, 동양이란 종목들도 같이 신성장 동력, 화력 발전이 이미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쪽을 많이 동양그룹은 키우려고 하는데 새로운 모멘텀을 화력 쪽에서 찾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같이 좀 상승합니다만 역시 M&A 물건인 동양건설이 가장 셉니다. 아까 특징주를 조금 전에 보여줬었던 NHN부터 그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HN은요, 오늘 부동산 관련된 서비스를 종료할 수도 있다. 이런 루머가 돌면서 오늘 한 5% 정도까지 빠졌었는데요. 지금 3% 안쪽으로 낙폭을 줄이고 있죠.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웹보드 게임 규제 등의 안 좋은 소식이 오늘 잇따르면서 NHN은 다시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우인터가 좀 많이 밀리는 것 같죠? 예,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탈세 의혹 때문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핫한 소식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영남제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대생 첨부 살인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 결국 이쪽도 압수수색이란 동일한 재료라서 저희가 특징주 쪽에서 준비를 해봤는데 영남제분 역시도 오늘 같은 재료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남북 경협주 한번 볼까요? 네, 남북 간 후속 회담이 일단 오늘 오전에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개성공단 다시 열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 추가적인 일단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테마주 갖고 계신 분들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에머슨 퍼시픽이 한 2%, 제용솔루텍이 4% 정도 오르긴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일단 찰실현 매물 쪽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화전기가 특별히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죠? 예, 오늘 인도네시아에 있는 해외 출자법인 쪽에서 파산 신청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 이화전기를 훨씬 더 낙폭을 키우면서 이래저래 찰실현 매물도 나오는 날 악재까지 맞으려 낙폭이 커지는 이화전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BGX 인터 같은 경우에도요, 백신주가 오늘 또다시 바람이 좀 부는데 DNA 백신으로 인해서 신종 AI를 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라고 합니다. 어제 점 상한가가 썼는데 오늘 추가 상승 소폭이지만 합니다. 이글벳 등 나머지 종목들은 좀 오르는 듯 했었지만 하락 전환돼 있네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서도 아주 급등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셀트리온은 3% 정도 급등하고요. SK 브로드밴드가 좀 많이 오르죠. 그리고 서울반도체도 추가 상승합니다. 서울반도체, 셀트리온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정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반도체가 어제 5% 이상 한번 상승을 했었어요.
사실상 이렇게 바닥을 완전히 잡고 가는 그런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어제 양봉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오늘도 밀리지 않고 추가 상승하는 것이 꼭 그 전의 고점까지 갈 모양을 그리고 있고요. 좋습니다. 셀트리온도 그나마 괜찮은 것이요. 오늘 6거래 만에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 5거래 연속 매물이 쭉 나왔었다가 오늘 되돌리죠. 어제 종가보다 조금 더 밀리는 듯 오늘도 밀리나 했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제 예상과는 달리 이 갭을 다 메우지 않고 오늘 양봉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셀트리온은 반드시 수급을 체크하십시오. 누가 사서 올렸는지 아마 아셔야 안심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K 브로드밴드인데요. 이 종목은요. 기관이 계속 만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언제나 전일 수급 특징주를 꺼내보면 기관이 SK 브로드밴드를 간간히 또 사고 하면서 관리를 좀 하는 모습인데요. 약간 이렇게 등락이 있었지만 오늘 역시 다시 한번 큰 양봉을 뽑으면서 이전 고점을 넘길 준비를 하고 있네요. 네, 코스피는 1820선입니다. 자, 코스피 차트를 한번 열어볼까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요. 지금 S&P 500, 나스닥과 함께 사실상 5월 고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렇죠? 5월 고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자, 이렇게 6월에 같이 밀렸습니다. 뉴욕 증시도 같이 밀렸는데 문제는 어디냐? 이렇게 우리가 7월 들어서도 같이 이렇게 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뉴욕은 이렇게 그리는데 우리는 이렇게 더 꺾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 디커플링, 왕따 얘기가 때문에 다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왜 올랐다고요? 어닝 시즌 기대 속에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디커플링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제 21선 회복하는 게 글쎄요. 저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속 강조하고 있긴 한데 물론 이거 뛰어넘으면 좋겠죠. 근데 21선이 계속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시장이 조금만 옆으로 좀 버텨주면 내려오다가 만납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반대로요. 코스피가 좀 빨리 올라가면서 이거를 이 정도에서 이렇게 감싸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거는 그렇게 만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오늘 마음에 걸리는 수급은 바로 옵션 만기 하루 전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엄청나게 토해낸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7월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는요, 구구절절 아주 긴 내용을 일부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파생을 하지 않으시면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컨센서스로는 굉장히 담담한 소폭의 매도 우위 정도만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수 차익 잔고와 매도 차익 잔고의 그 사이를 의미하는 순차익 잔고가 지금 3조 한 5천억 정도 되는데요. 지난달 만기 이후에 한 7천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물이 계속 나오면서 쉽게 얘기하면 옵션 만기일에 나올 물량이 이전에 약간씩 소화되면서 한 달 정도 왔기 때문에 이번에 나올 물량은 많지 않고 환율 감안했을 때도 외국인들이 급하게 아마 빼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만기는 돼봐야 알겠죠. 어쨌거나 변동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좀 쉬자라는 얘기보다 오히려 트레이딩 하자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자동차, 조선 외에도 오늘 특별히 주목을 끈 섹터 트레이딩 해볼까? 욕심난 섹터가 바로 2차 전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오늘 못 도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내일 이 시간에 반드시 토픽주와 2차 전지 전반적인 배경, 상승 원인과 전망 짚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번외기 입 열리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 방지책을 포함한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당국 간 후속회담이 오늘 오전 개성공단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서호통일부 남북협력지구 지원단장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입각한 상식과 규제규범에 맞는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야말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단장은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개성공단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남북 간의 작은 신뢰를 쌓아 보다 큰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3개월 이상 가동이 멈춘 개성공단 재가동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확실한 재발 방지책 없이는 공단을 재가동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번 사태 발생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북측과의 협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6월 취업자 수의 증가폭이 2달 만에 30만 명대로 다시 올라서며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547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만 명 늘었습니다. 증가폭은 지난해 10월 39만 6천 명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입니다. 고용률은 60.5%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임금 근로자가 1,842만 9천 명으로 2.8% 늘었고 상용 근로자가 5.3% 늘어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일용 근로자도 1.0% 증가했습니다. 반면 임시 근로자는 2.2% 감소했습니다. 한편 자영업자 감소세는 6달째 이어졌습니다. 비임금 근로자가 1.9% 줄어든 가운데 그중 자영업자는 1.8% 감소했습니다. 건설 경기의 장기 침체로 대형 건설사들의 올해 2분기 영업 실적이 작년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N가이드가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등 7개 대형 상장 건설사의 2분기 영업이익을 조사한 결과 총 5,54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6.98% 줄었습니다. 순이익도 3,898억 원으로 같은 기간 45.09% 감소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개선된 곳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3곳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시장의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해외 원가율이 예상보다 높아 건설사의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나빠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강승민 NH농협증권 애널리스트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해외 수주 실적과 국내 주택 경기 회복 전망 등으로 3분기 영업 환경은 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편한 카드 수수료 체계가 대형 유통점 등의 저항으로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신한카드, S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BC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항공사, 병원, 대형마트 등 일부 대형 가맹점과는 수수료 협상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형 가맹점 282개 중 16개가 법 개정을 이유로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합의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여전법 개정으로 200만 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연매출 1,000억 원 이상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기존 1% 중반대에서 2% 초반대까지 올라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수료 합의가 안 된 대형마트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 하나로클럽, 농협 중앙회마트며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통신사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병원은 서울대병원 등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